HTML에는 140개 정도의 태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4분의 1 정도만 알아도 웹 개발자로 먹고 사는 데는 문제 없어요. HTML을 너무 빡세게 공부하는 건 좀 시간 낭비죠. 근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하잖아요. HTML을 까보면 생각보다 유용한 태그가 꽤 있습니다. 뭐 이런 신박한 기능을 하는 태그도 있고요. 이 중 몇 가지는 자바스크립트로 해야 될 것 같은 걸 HTML 하나로 뚝딱 만들어주기도 하죠. 자, 오늘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유용한 HTML 태그 7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영상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이런 접었다 폈다 하는 위젯, 자바스크립트 없이 HTML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디테일스 태그랑 썸머리 태그 사용하시면 돼요.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디테일스 태그 한 쌍을 만들고 그 사이에다가 썸머리 태그를 넣어주면 됩니다. 이 썸머리 태그 안에다가 제목을 넣어주면 클릭해서 열고 닫을 수 있는 영역이 됩니다. 위젯을 열었을 때 보여줄 내용물은 썸머리 태그 밖에다가 넣어주면 돼요. 이게 끝입니다. 이렇게만 해주면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위젯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좀 구리네요. 그냥 HTML만 쓰면 원래 좀 구립니다. CSS 좀 뿌려볼게요. 자, 이 정도 CSS만 넣어줘도 나름 괜찮아지긴 합니다. 근데 만약 위젯이 펼쳐졌을 때만 적용하고 싶은 특별한 스타일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디테일스 오픈 선택자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위젯이 열려있다는 걸 색상으로 강조할 수도 있겠죠? 자, 근데 나는 이 기본적인 삼각형도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CSS를 더 추가하면 돼요. 리스트 스타일 타입을 바꿔주면 이 삼각형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이런 모달창 같은 것도 HTML로 만들 수 있습니다. 모달창을 열고 닫고 열면 배경도 어두워지고 이런 거 자바스크립트로 하기 귀찮을 때 다이알로그 태그 쓰시면 됩니다. 진짜 1분 만에 만들 수 있어요. 우선 다이알로그 태그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모달창에 넣을 내용물을 채워줍니다. 근데 이렇게만 하면 아직 아무것도 안 보일 거예요. 모달창을 안 열었으니까요. 그럼 이제 열기 버튼도 밖에다가 하나 만들어줍시다. 이제 이걸 클릭해서 모달창을 열 수 있어야겠죠? 그러기 위해 자바스크립트 딱 한 줄만 추가할 거예요. 한 줄은 추가해야 돼요. 우선 다이알로그 요소에 접근할 수 있도록 ID를 넣어주고요. 열기 버튼의 온클릭 속성으로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한 줄 넣어줍니다. 이 부분은 다이알로그 요소에 접근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모달창을 여는 함수를 호출하는 부분이에요. 이제 열기 버튼을 누르면 모달창이 열립니다. 모달이 열렸을 때 배경이 자동으로 어두워지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코드 몇 줄 쓰지도 않았는데 완전 개꿀이죠. 이제 모달창을 닫으려면 ESC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닫혀요. 열기 버튼을 클릭하면 다시 열리고요. 자, 근데 모달을 닫는 버튼까지 만들고 싶다. 이것도 간단해요. 우선 다이알로그 안에다가 닫기 버튼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온클릭으로 자바스크립트 딱 한 줄만 더 넣으면 돼요. 이 부분은 아까랑 똑같이 모달창에 접근하는 코드고 이 부분은 모달창을 닫는 함수를 호출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 버튼을 누르면 모달창이 닫힙니다. CSS는 대충 이렇게 해주니까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인풋 태그는 텍스트를 입력하기 위한 인풋 박스를 만들 때 주로 사용합니다. 인풋은 타입이라는 속성을 전달받는데 여기에 어떤 걸 넣냐에 따라 요상한 것들로 진화해요. 인풋에 타입 속성을 빼먹으면 기본적으로 타입은 텍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쓸 때 텍스트 인풋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타입으로 데이트를 넣으면 날짜를 선택할 수 있고 month를 넣으면 월별로 선택할 수 있고 타임을 넣으면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인풋이 만들어집니다. 타입으로 컬러를 넣으면 이런 컬러 피커도 만들어주는데요. 이게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이런 거 써먹으면 좋습니다. 타입으로 파일을 넣어주면 파일을 업로드하는 기능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요. 체크박스, 라디오, 레인지 같은 것도 꽤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보셨듯이 인풋은 생각보다 다양한 타입을 지원합니다. 특이한 인풋 같은 거 필요할 때 다른 라이브러리 찾지 말고 인풋 태그로 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는 건 어떨까요? 데이터 리스트 태그를 사용하면 이런 자동 완성 기능도 자바스크립트 없이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진짜 신기해요. 우선 검색어를 넣을 인풋 태그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이제 그 아래다가 데이터 리스트 태그를 한 쌍 넣어줍니다. 이제 이 데이터 리스트 안에다가 자동 완성 결과를 채워 넣을 거예요. 이렇게요.
자동 완성 결과를 각각 옵션 태그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인풋 태그와 데이터 리스트 태그를 연결시켜줘야겠죠? 데이터 리스트 태그에 id를 넣어주고 그 id 값을 그대로 인풋의 리스트 속성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거 꼭 하셔야 돼요. 까먹으면 작동이 안 됩니다. 이제 검색어를 타이핑해보시면 실시간으로 자동 완성 결과를 드롭다운으로 보여줍니다. 신기하죠? 검색어를 다 지우고 인풋을 클릭하면 옵션으로 넣어준 모든 결과를 한눈에 볼 수 있어요. 뭐 자동 완성 기능 만들 때 자바스크립트 쓰기 귀찮으면 데이터 리스트 쓰시면 됩니다. 기능적으로는 충분히 훌륭해요. 데이터 리스트로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인풋의 타입을 타임으로 바꿔주면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드롭다운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수식 같은 거 쓸 때 조그만 숫자 같은 거 쓰느라 CSS 노가다 안 하셔도 됩니다. 섭 태그와 서브 태그 사용하시면 CSS 없이 할 수 있어요. 원하는 텍스트를 이런 식으로 섭 태그로 감싸면 글씨를 작게 만들어서 위에다가 붙여주고요. 서브 태그로 감싸면 글씨를 작게 만들어서 아래다가 붙여줍니다. 이제 수식 같은 거 쓸 때 CSS 사용하지 마세요. 이게 훨씬 편합니다. 프로그레스 태그를 사용하면 작업의 진행 정도를 나타내는 프로그레스 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프로그레스 태그는 맥스와 밸류 속성을 전달받는데요. 맥스 속성은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가지는 최대값을 의미하고 밸류 속성은 현재 작업이 완료된 정도를 나타냅니다. 맥스를 100으로 두고 밸류를 70으로 두면 70% 완료된 프로그레스 바를 CSS 없이 만들 수 있습니다. 프로그레스 태그의 밸류 속성을 빼먹으면 이렇게 애니메이션 처리된 프로그레스 바도 만들 수 있어요. 무한 로딩 같은 걸로 사람들 괴롭힐 때 쓰시면 됩니다. 미터 태그는 프로그레스 태그랑 비슷한데 약간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프로그레스 태그는 어떤 작업의 진행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 디자인되었지만 미터 태그는 특정한 범위 안에 있는 값을 시각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디자인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온도 또는 배터리 잔량 같은 정보를 시각적으로 보여줄 때 미터 태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미터 태그는 더 다양한 속성을 전달받는데요. 민과 맥스는 최소값과 최대값을 의미하고요. value는 막대를 사용해서 시각적으로 보여줄 값을 나타냅니다. low, high, 그리고 optimum은 value로 넣어준 값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나타내는데요. value가 low 이하라면 낮음, high 이상이라면 높음, optimum은 이상적인 값을 나타냅니다. value의 값을 바꿔주면 이 속성들의 값에 따라서 막대의 색상도 변경됩니다. 자, 여기까지 꽤 신박한 HTML 태그 7개를 알려드렸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